아그들아, 1등급 받으러 진실의 방에 가자. 사랑하는 나의 고3들, 오늘은 수능 특강 테스트 2의 15번 빈칸 지문을 가지고 문법을 분석을 해볼게. 자, 첫 번째 줄에 보면 record는 보이지? 자동사야. 되풀이 되다라는 뜻이야. 현재 완료로 써 있는데 자동사는 수동태가 불가능하지. 그래서 중간에 빈이 들어가면 틀린다. 그 다음에 since라는 이 단어는 뭐뭐 이후로란 뜻도 있고 뭐뭐 때문에도 있는데 여기서는 뭐뭐 이후로란 뜻이야. 뒤에 onset이라는 단어가 시작이라는 단어거든. 그래서 산업혁명의 시작 이후로 되풀이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두 번째, 역시 리커리언 이 단어가 분사가 될 때는 과거 분사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자동사이기 때문에 과거 분사가 명사를 꾸미는 경우는 없어. 그래서 자동사의 ing, 이 ing가 뒤에 명사가 나와서 이 명사를 수식하는 거지. 이게 자동사의 pp가 되는 경우는 없다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에 보면 displaced가 실직한이라는 뜻이거든. 실직한 근로자들인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지. 작년에 수능에 나왔던 문법이야. 뒤에는 완전한 문장 구조가 오는 겁니다. 이 경우에 whom이라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선행사가 displace work야.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which나 whom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온다는 거 꼭 명심하세요. 자, 전치사 나오고 which, whom이 나오잖아. 그럼 뒤에는 완벽한 문장, 완전한 문장이 온다는 거. 완전한 문장은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가 필요한 구조 속에 반드시 있다는 거지. 알겠어요? 꼭 명심해야 됩니다, 이거. 다음에 labor and capital 선행사죠. 노동과 자본이죠. 대시 주격 관계 대명사야. 그 다음 that is because 할 때 because 되는 원인이 나와요. 여기서 why는 불가능하다. why 되는 결과가 나오거든. 내용적으로 결과가 나와. 그런 것도 중요하고 both A and B 구조인데 여기서 substitutes s가 붙어 있죠. complement s가 붙어 있지. makes s가 붙어 있지. 전부 병렬 동사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 다음 make가 5형식 동사에서 이선 여기서 앞에 내용으로 labor 노동을 가리키는 단어가 되고 목적으로 more productive 목적격 보호는 형용사나 형용사의 비교급이 되지 부사는 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하고, 그리고 앞에서 쭉 문장이 이어지고 난 뒤에 코마 있죠. 그 다음에 요 ing가 나오는 건 현재 분사입니다. 이것도 수능형 문법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야 돼. generating이죠. 만들어내다, 생성시키다거든. 그리고 이 현재 분사에 연결되는 동사 generate가 타동사잖아. 생성시키다, 만들어내다. 그래서 뒤에 new demand for labor이 목적어 나오죠. 다음에 그 다음 casual observers 여기서부터 여기 쭉 이어지는 labor까지 주절이죠. 이게 주절이죠. 그리고 콤마 다음에 위치가 나오는데 이때 위치는 앞문장 전체를 가리키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 문장 구조에서는 머신부터 label이라는 단어를 선행사로 가진다고 보면 돼. 그래서 단수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단수로 받는다. 선행사가 단수면 단수, 복수면 복수, 수일치 조심해라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에서 that would remain 대시 주격 관계 대명사인데 그 선행사가 the demand부터 beings까지가 선행사가 됩니다. 여기 챙겨주고 그 tend to 부정사 뭐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거야. 이렇게 해서 문법 정리를 끝내고 이 지문은 나름 괜찮은 지문이고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난 봐.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해석과 이해를 하러 넘어가야 되겠죠. 정확하게 해석을 해보자. 첫 번째 줄에 테크놀로지컬이 기술적인인데 해석할 때 기술 혁신으로 인한으로 조금 의역을 하면 편하네.
기술 혁신으로 인한 unemployment는 실업이죠. 실업의 예측은 have recalled, 되풀이되어 왔다. Since the onset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산업혁명의 시작 이후로 되풀이되어 왔다는 겁니다. 기술 혁신으로 인한, 즉 기술이 발전하잖아. 그러면서 실업이 나타나겠지. 왜냐하면 기술이 발달한다는 것은 사람들의 인력 노동이 줄어든다는 걸 의미하거든. 기계화로 대체되기 때문에 산업혁명의 시작 이후로 계속 되풀이되어 왔다는 거죠. 그러나 했습니다. 그러나 그 되풀이되는 또는 그 반복되는 현실은 was one of the economic growth through blank입니다. 이 빈칸을 통해서 또는 빈칸을 통한 경제적 성장의 하나였다는 거죠. 빈칸을 통한 경제적 성장이래. 그래서 경제적 성장이라는 말은 긍정적 말이지. 이 되풀이되는 현실이야. 그럼 빈칸이 뭔지는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돼. Yes, 그렇다. 기계가 파괴시켰어. Lots of jobs가 되겠지. 많은 일자리를 파괴했어. 종종 with devastating effects on displaced workers for whom new jobs were often too late or out of reach. 새로운 일자리가 종종 너무나 늦거나 또는 구할 수 없는, out of reach가 손이 닿지 않는 것은 구할 수 없다는 말이거든. 구할 수 없는 실직한 노동자들 또는 근로자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면서 많은 일자리를 파괴시킨 거야. 결국에는 어느 일자리에 있다가 기술적인 혁신이 일어남으로 해서 자기 실직을 당하는 거죠. 근데 이 실직을 당하는 사람이 새로운 일자리를 구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너무 느린 거야. 왜냐하면 자기가 고정적으로 자기 손기술로 하는 그런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겠지. 제조업 분야도 그렇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아예 구할 수도 없는 경우도 많았다는 거죠. 굉장히 근로자들한테는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야, 이게. 됐죠? 그런 말이죠. overtime.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중요한 말이야.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을 잘 잡아야 돼.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job destruction이 되겠지. 일자리 파괴는 freeup이지. 풀어놓았다는 거야. 노동과 자본을 풀어놓았어. 어떤 노동과 자본이냐? 대시 주격 관계 대명사지. went into new and usually better jobs and higher incomes가 되겠지. 새롭고 보통은 더 나은 일자리들 그리고 더 높은 소득 속으로 노동과 자본을 풀어놨다는 건 직업 파괴가 생겼지만 새로운 직업이 생기면서 어떤 일하는 환경이라든가 소득이 더 높아지는 쪽으로 점점 더 이제 발전해 나가고 변형돼 나가는 거야. 변화돼 나오고. 그러면서 노동과 그런 자본들이 그쪽으로 쏟아져 들어가는 거야. 그런 이야기겠죠. That is because 왜냐하면 기술은 both substitute for labor이지. 노동을 대체하는 거죠. 노동을 대체하고 특히 less skilled labor는 기술이 낮은 노동이니까 저숙련 노동이겠죠. 저숙련 노동을 대체했고 그리고 노동을 보완하기도 했어요. 또는 make it more productive, 그 노동을 더 생산적으로 만들었어. 그래서 generating new demand for labor, 노동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생성시켰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노동을 대체한다는 것은 고정적인 어떤 기계, 대량 생산할 때 사람들이 하는 걸 기계로 바꿔버린다고. 그럼 노동력이 줄겠죠. 근데 거기는 고도 기술이 필요 없는 거야. 단순 기술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또 사람이 하긴 하는데 기계가 또 도와주면 훨씬 더 대량 생산이 가능한 부분도 있지. 그 노동력을 보완하는 거지. 좀 더 생산적인 걸로 만들어주고. 그래서 노동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창출시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casual observers, 캐주얼의 편안한, 우리 캐주얼 편안한 보이잖아.
그래서 observer는 관찰자니까 casual observers는 대충 근성으로 관찰하는 사람들은 이런 흘러가는 상황들을 대충 관찰하는 사람들은 종종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자기가 잘못 판단해서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 엑센트 정도죠. 인간 노동을 기계가 대체하는 거죠. 인간 노동에 대해서 기계가 대체하는 거. 이런 정도를 과장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뒤에 콤마 위치가 나오잖아. 그 인간 노동을 기계가 대체하는 것은 오히려 readily 쉽게 관찰할 수 있는 거였어. 자, 데이는 근성으로 관찰하는 사람들은 반복적으로 underestimate는 뭐냐? 과소평가했다는 거죠. The demand for the work of human beings가 되겠지. That would remain, 남아있을, remain은 일형식 동사 남아있다잖아. 남아있을 인간 노동에 대한 그런 수요, 인간 노동에 대한 수요를 반복적으로 과소평가했다는 거죠. 미래의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또 사람들이 더 새로운 일자리, 더 고소득 일자리, 더 편안한 일자리가 생기는데도 그런 부분들을 과소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르게 정확하게 통찰을 가지고 바라보면 이게 나쁜 게 아닌데 단순하게 이렇게 들여다보면 굉장히 좀 이런 현상이 과소평가하고 심지어 과장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빈칸에 들어갈 거는 자 보기 보면 1번에 아이디어 제너레이션 아이디어 생성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생성해서 첫 줄에 벌써 기술적인 혁신이 나왔는데 그리고 그걸로 해서 실업이 생긴다고 그랬고 확장된 마케팅 아니죠. 창의적인 파괴. 여기서 창의적이라는 것은 기술 혁신을 나타내는 단어를 다르게 표현한 거지. 창의적인 파괴는 기존의 일자리를 기술 혁신을 통해서 파괴시키는 거야. 그러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죠. 답은 3번이지. 다음 통제된 자유 5번에 diversified demand 다양화된 수요. 정답은 3번이야. 다시 한번 전체 스토리를 정리를 해보면은 도입 부분에서 첫 문장에서 실업을 예측했다. 기술 혁신에 기인한 실업에 대한 예측이 이제 풀이된다 그랬고 두 번째 문장부터 다섯 번째 문장까지는 경제 성장의 이유다. 첫째, 창조적 파괴를 통한 경제 성장이 되풀이되고 기계가 일자리를 파괴하고 실직 노동자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더 나은 일자리와 더 높은 소득으로 들어간 노동과 자본을 풀어놓으면서 기술이 노동을 대체하기도 하고 보완하기도 한다는 내용이 나와서 경제적 성장에 대한 이유를 말해주고 있고 마지막 부연 설명을 하는 문장 이 문장에서는 기계의 인간 노동 대체에 대한 이야기거든. 기계가 인간 노동을 대체하는 정도로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 누가? 근성으로 관찰하는 사람들이. 또 남아있을 인간 노동에 대한 수요를 반복적으로 과소평가를 한다. 누가? 근성으로 관찰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지금 마무리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심 소재는 기술 혁신으로 인한 창조적 파괴가 되는 거고 낱말 문제 괜찮죠. 또 이 무관한 문장도 괜찮아. 그래서 한번 예상해보고 이 지문은 직접 연계, 간접 연계로도 출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6평을 준비를 하고 혹은 기말고사를 준비하기 바란다는 거. 파이팅 해라. 문제 이번에는 수능 특강 테스트 2의 16번 지문 빈칸 문제를 가지고 문법을 분석을 해석과 동시에 하겠다. 문법이 몇 가지 없기 때문에 첫 번째 문장에 보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있지. 뒤에 완전한 문장 구조 온다고. 자, 여기서 보면 뮤지컬 이퀴먼트 음악적 장비가 주어지. 비컴이 이형식 자동사. 인스트루먼트 악기가 명사 보어. 이형식 문장이잖아. 완전하지. 그리고 the most common situation의 문장이 주어란 말이에요. 동사이겠지. 음악적 장비 또는 음악용 장비가 악기가 되는 가장 일반적인 상황은 is in live performance야. performance는 공연이라는 뜻도 있고 해석이라는 뜻을 본문에 잘 구별해서 해석하면 돼. 라이브 공연에서이다. 라이브 공연에서 하는 것이다. 이 말이겠죠.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실시간 연주와 연관되어져 있고, 그리고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악기들은 점차적으로 실시간으로 연주되어지고 있다. 피아노 연주는 일반적으로 실시간으로 연주되고 있지. 근데 컴퓨터 악기 기반도 점점 더 실시간으로 연주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지. 그리고 예시가 나와. 랩탑 컴퓨터지. 자, 노트북 컴퓨터가 점차적으로 사용이 돼 라이브 전자음악가들에 의한 공연에서 점차적으로 사용된다고. 심지어 키보드, 신티사이저, 그루브박스 앤드 턴테이블에 우선해서 라이브 전자음악가들에 의한 공연에서 점점 사용되어졌다. 이런 뜻이거든. 여기서 신티사이저는 밑에 보면 전자공학의 기술을 써서 소리를 합성하는 장치야. 그루브박스는 음악 제작과 편집을 위한 전자음악 기기로 다양한 비트나 리듬이나 사운드 이펙트를 생성하고 편집할 수 있는 장비고, 뭐 참고적으로 알아두고, 어쨌든 간에 키보드 신티사이저나 그루브박스 턴테이블에 우선해서 라이브 전자음악가들에 대한 공연에서 노트북 컴퓨터가 점점 이용된다는 이야기죠. 이미 이용되어 있고, 자, one thing that changes in computer performance. 컴퓨터 연주에서 바뀌는 한 가지는 바로 대절이라는 거죠. 자, 이거는 밑에서 해석을 정확히 해가지고 추론을 하면은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지금 어느 정도 느낌은 있지만, in acoustic instrument performance죠. 어쿠스틱 악기 연주에서 그 음악가의 제스처는 손놀림이다. 음악가가 악기를 갖고 이렇게 연주하는 손놀림은 are translated into sound가 되겠지. 음으로 바뀝니다. 많은 악기들은 one-to-one gesture to sound relationship 1대1 손놀림 대 음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 뭘 포함해서 피아노나 신티사이즈 건반을 누르는 거 또는 기타의 지판의 손가락을 슬라이드 하는 것을 포함해서 각각은 손놀림을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결과로 바꿔준다는 거지. 바로바로 소리가 나죠. 자, 슬라이드는 뭐냐면 밑에 슬라이드 주법 해가지고 기타 줄을 짚은 손가락을 지판에 밀착한 채로 위아래 방향으로 쭉 미끄러지듯이 슬라이드하여서 음 사이의 전환을 매끄럽게 이어주는 주법. 우리 기타 연주 보면 알잖아, 그죠? 그 직접적으로 손놀림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사운드로 연결이 되는 거야. 바꿔준다 이 말이지. 이게 어쿠스틱 악기 연주의 핵심이야. 그리고 1대1의 손놀림 대 음관계다. 하나하나가 한 번 손놀릴 때마다 음이 딱딱 나오죠. 그런데 많은 전자와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악기들은 지금 대조방식, 여기서 대조방식이지. one-to-many gesture to sound relationship이야. 1대 다의 손놀림 대 음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 1대 다야. 1대1이 아니고. 뭐 할 때? 마우스 손놀림 또는 파라미터 조작이 리듬 파트의 복잡성 또는 음악적 목소리의 전체적인 앙상블의 음색과 음향을 바꿀 때 1대 다의 손놀림 대 음의 관계를 가진다는 거지. 그럼 박스에서 다시 봐. 컴퓨터 연주에서의 바뀌는 한 가지는 지금 여기서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방금 말했던 1대 다의 손놀림 대 음관계를 말하잖아 이게. 지금 이 부분이지. 이 부분이 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여기와 관련되는 거 보기 1번 손놀림의 관계인데 음과의 손놀림의 관계는 가끔씩은 덜 직접적이다. 맞죠? 어쿠스틱 악기 연주에서는 직접적이야. 1대1의 손놀림 대 음관계니까. 근데 컴퓨터는 1대 다의 손놀림 대 음관계니까 덜 직접적 맞지? 그래서 1번이 정답이네. 됐죠? 2번에는 결과는 음성이고 시각이고 텍스트일 수 있다. 하나의 매체에서
모든 게 음성과 시각과 텍스트일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3번 음악가들은 자기 자신을 좀 더 명확하게 손놀림을 통해서 손놀림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들을 더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런 말 아니죠. 4번은 클래식 음악에서 악기로서 컴퓨터를 악기로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런 말도 아니고. 5번에는 컴퓨터 음악 제작은 노력을 줄여주고 많은 가능성을 제공해준다. 그 말도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서 우리는 잡아봤어요. 그리고 여기 빈칸에 이 문장 있지. 이 문장. 요거는 문장 삽입 자리. 굉장히 괜찮은 자리니까 한번 챙겨보라고. 전체적인 스토리는 도입 부분 첫 문장에서 세 번째 문장까지는 라이브 공연에 사용되는 컴퓨터 음악을 말해주고, 라이브 공연에서 컴퓨터 기반 음악 악기가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런 말을 해주고 있는 거지. 그 다음 네 번째부터 다섯 번째 문장은 손놀림과 음의 관계야. 컴퓨터 연주자는 손놀림과 음의 관계가 덜 직접적이다. 마지막 여섯 번째에서 일곱 번째 문장은 어쿠스틱 악기와 컴퓨터 기반 악기의 차이를 말해줘. 어쿠스틱 악기는 1대1의 손놀림 대 음의 관계가 있는 반면에 컴퓨터 기반 악기는 1대4의 손놀림 대 음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마무리하고 있어. 지문이 그렇게 난이도 높은 지문은 아닌데 해석만 잘해주고 대조관계를 잘 이해하면 정답은 쉽게 나올 거야. 열심히 공부하세요. 수능 특강 테스트 2의 17번 빈칸 지문을 문법을 분석하겠는데 이 지문에서는 좋은 문법이 많이 나온다. 문법 공부하기 좋은 지문이다. 자, 두 번째 줄에 보면은 using이라는 단어 나오거든. 현재 분사예요. framing techniques를 사용하여서 연구를 시행했다라는 뜻이야. 뒤에 to 부정사 나오죠. 앞에 use라는 동사 나오고 뒤에 to 부정사라면 to 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하여란 뜻이야. in order to, so as to. 그 다음 mak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보 동사 원형이지. 근데 feel은 여기서 이형식 동사로 쓰였어. 그렇기 때문에 뒤에 형용사 보호를 다시 가지고 올 수 있는 거라고. 이런 문장 구조도 자주 나오는 구조다. 잘 챙기고. 그 다음 세 번째 줄에 tell 플러스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 구조거든. 오형식조 tell 플러스 목적어 그 다음에 to 부정사가 목적의 보호야. 그리고 time하고 when이 나왔지. 시간을 나타내는 선행사지. 관계부사 when이고 뒤에 문장 완전한 문장 구조지. 그리고 and 다음에 이 and를 중심으로 tell은 공통으로 걸리거든. tolled가. the other 그룹이 목적어. to remember이 목적의 보호야. 두 개 나오죠. tell 구조가. 그 다음에 a time when 똑같죠. 선행사고 관계부사야. 똑같은 구조로 병렬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ask는 4형식으로 쓰였습니다. 5형식으로 쓰면 요청하다. 여기 나오죠. 여기 be asked to 부정사. 이때는 5형식 동사거든. 요청하다, 요구하다고. 이때 4형식일 때 ask는 뭐냐면 묻다야, 물어보다. 묻다 뜻을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the participant, 참가자들에게 물어봤다. 간접 목적어. 그 다음 이건지 저건지 물어봤지. whether, if. 여기서 대선 쓸 수 없어요. 인지 아닌지는 불확실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다음에 how 다음에 형용사가 오고 주어동사 오죠. 이때 형용사 위치 조심해. 이게 how 뒤에 붙어버리면 얼마나 중요한지로 해석한다고. important가 뒤에 가면 틀립니다. 이 문장에서는. 그 다음 confident도 마찬가지야. 확실하는 자신감 있는 뜻인데 이것도 how 뒤에 붙어야지 were 뒤에 가면 안 된다고. 위치를 조심하라고 이거. 이런 부분은 사실은 서술형을 they ask부터 opinion까지 서술형 내도 괜찮죠? 이 부분. 서술형으로 출제해도 나는 좋다고 생각돼. 서술형. 학교 내신에서는. 이 지문은 서술형이 낼 수 있는 참 좋은 지문이야. 자, 그 다음 people who were asked to, be asked to 부정사 뭐 하도록 요청되다거든. 기억하도록 요청되는 사람들이겠죠. 그럼 이 people이 선행사면서 주어이니까 동사가 여기 나오죠. were. 레슨은 내용적으로 나중에 해석할 때 잡아주면 되는 거고 be confident of 뭐뭇을 확신하고 있다. 뭐뭇에 자신감이 있다. 이런 뜻이거든. 그 다음에 이것도 과거에 수능에 나왔던 거지. when 다음에 asked to 부정사. 동사하도록 요청될 때 when pp야 when asked to 부정사. asking 쓰면 틀립니다. 그들의 믿음을
적어보도록 요청될 때 이 말이겠지. 그리고 to persuade 할 때 to는 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합니다. persuade 목적어 투부정사죠. 오행식 정말 많이 나오지. persuade 목적어 투부정사, ask 목적어 투부정사, tell 목적어 투부정사. 그죠? 그래서 다른 누군가가 먹도록 설득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요 뒤에도 중요하죠. 대동사. 원래 수능의 대동사 용법 문제 중요하더라서 이거는 먹다라는 eat라는 동사를 받아주는 대동사야. 과거이기 때문에 did로 썼다는 거죠. 그리고 way는 앞에 전치사 in이 보통 생략이 많이 돼요. way는 in하고 친한데 생략이 많이 돼. 그들이 먹었던 방법으로, 방식으로 다른 누군가 먹도록 설득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하거든. 그 다음에 then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앞부분에는 이 then하고 연관될 수 있는 비교급 표현이 나올 수도 있겠죠. 자, 도우즈 후는 도우즈가 선행사고 후가 주격관계 대명사예요. 그 다음에 이 performed라는 이 단어하고 and 중심으로 found라는 단어가 이 두 단어가 병렬 구조로 쓰였단 말이야. 그리고 마지막 줄에 dig in은 단호하게 행동하다, 암기해야 돼. 그리고 argue는 주장하다인데 2번은 hardly란 비교급을 강조하는 부사죠. 2번 또 뭐 있어요? much, still, far, by far, a lot, significantly, considerably, 훨씬, 상당히란 뜻이죠. 형용사의 비교급이나 부사의 비교급을 강조하는 부사들이고, by far는 비교급도 강조하고 최상급도 강조하지. 최상급을 강조할 때는 단연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단연코 최상급 강조할 때는 알아두면 편하다고. 이렇게 해서 문법을 정리를 끝냅니다. 문법 괜찮으니까 공부 열심히 하세요. 자, 해석을 넘어가 봐야 되겠죠. 정확하게 내용 파악을 한번 해보자. 첫 번째 줄에 두 명의 노스웨스턴 유니버시티 마케팅 연구원인 이 두 사람들은 연구를 시행했다. 사람들이 불확실한 느낌을 가지게 만들기 위해서 프레밍 기법을 사용하여서 연구를 시행했답니다. 이 프레밍 기법은 밑에 각주에 있지만 생각의 틀을 짜는 거야. 사람이 생각의 틀을 짜는 거죠. 미리 짜놓고 이제 어떻게 실험을 해서 결과를 자기들이 알아내고 싶은 거지. 예를 들어서 그 두 연구원은 한 집단에게는, 이걸 A라고 합시다. 한 집단에게는 그들이 확신함으로 가득 차 있던 그럴 때를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리고 다른 집단이죠. 두 집단이니까 디아들이잖아. 은하들 쓰면 안 돼. 다른 집단에게는 그들이 의심으로 가득 차 있던 때를 기억하라고 얘기했다. 그리고 나서 그 연구원들은 참가자들에게 그들이 고기를 먹는 사람인지 채식주의자인지 엄격한 채식주의자인지 또는 다른 어떤 사람인지를 물어봤어. 그리고 또 이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들의 의견에 얼마나 확신감이 있는지를 물어봤어.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물어봤죠. People who were asked to remember a time of uncertainty, 불확실성의 시기를 기억하도록 요청받았던 사람들은 그들의 먹는 선택에서도 확신감이 더 적었다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자, 이 문장이 중요한 내용이죠. 자, 불확실함의 때를 기억하도록 요청받았던 사람들은 그들의 먹는 선택에서도 확신감이 더 적었어. 근데 그러나 하죠. 요기에 대해서 그러나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내용이다. 그들이 대동사거든. 먹었던 방법으로 다른 누군가가 먹도록 설득하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적어보라고 요청을 받았을 때
그럼 여기서 요청받은 사람은 불확실함을 기억했던 사람들이겠죠. 그들은 빈칸을 냈단 말이야. 누구보다도 대조되죠. 그들의 선택에 대해서 확신감이 있었던 사람보다도 더 뭐뭐했다는 거야. 자, 그러면서 칼 앤드 루컬 이 두 연구원이 다른 주제들을 가지고서 그 연구를 수행을 해봤고 갈반에는 뭐 버려도 돼. 그리고 비슷한 결과를 발견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지. 이 해석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야, 답이. 사람들이 덜 확신감이 있었을 때, 그런 딕인 단호하게 행동을 했고, 훨씬 더 강하게 주장을 했다라는 뜻이다. 여기 들어가면 된다고. 됐죠? 그러면, 자, 1번에 write more and stronger argument. 더 많은 것을 쓰고 더 강한 주장을 했다. 1번이 답이네. 그죠? 더 많은 걸 쓰고 더 강한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자, 2번은 그들의 의견을 위해서 더 적은 증거를 찾는다. 그들의 의견에 대한 더 적은 증거를 찾는다. 이상한 소리고. 3번은 더 기꺼이 그들의 의견을 바꾸는다. 4번에 더 강력하게 연구원들의 의도를 의심한다. 5번은 그들의 선택에 대해서 더 적은 근거가 되는 세부사항을 기억한다. 다 틀렸죠. 1번이 정답이죠. 그렇죠. 마지막 문장이 빈칸의 답의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거지. 자, 다시 한번 더 요약해보면은, 도입 부분에서는 실험을 소개하는 거죠. 확신하지 못하게 만드는 프레이밍 기술을 사용한다. 연구원이.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에서 다섯 번째 문장까지는 실험 내용과 결과에 대한 이야기야. 확신과 의심의 시기를 기억하도록 요청을 했고, 식생활 선택에 관한 확신 질문을 했고, 설득을 위해 믿음을 써라는 요청을 했어. 그럼 결론적으로 여섯 번째 문장부터 일곱 번째 문장까지는 다른 주제에서도 이 연구원이 실험을 해보니 비슷한 결과가 나온 거야. 그리고 확신이 더 적을 때 사람들은 더 단호하고 강하게 주장한다는 결론을 내린 거지. 이게 빈칸이라고. 알겠죠? 자, 이 지문은 출제 가능성이 좀 높아요. 출제 가능성이 학교 내신에서 해당되면 내신, 6평, 9평, 수능까지 잘 한번 챙겨서 공부를 해보기 바란다는 거. 문법 정리를 분석을 잘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해야 돼. 알겠죠? 그리고 내 강의가 마음에 들고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할게. 문제가 누구냐? 수능 해결사야.